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는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에 앞서서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54년 만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술하고 이제 격수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문민 시대가 열린 것을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청와대 앞길을 비롯한 통제 지역의 개방입니다. 원필 대장이 원필로 한번 50년 동안 이렇게 다쳤던 것을 사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한테 개방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죠. 네, 보신 것처럼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이 개방된데요. 오늘부터는 남측면도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요, 하루 앞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동반 산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북악산의 북측 둘레길을 개방하고 이번에 남측 둘레길을 개방하는 건데, 우리 아내의 제안에 의하면 여기에 성곽길이라고 이미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곽 둘레길, 성안 둘레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감이 있겠다. 우리 아내는 사대문 아내 출신이거든요. 아이들의 높이에서 애들 혹시 여기는 다리가 많고 낭떠러지기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 떨어질까봐 항상 주의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 계단길이 너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악산 전면 개방 공약한 게 이 대선 후보 당시였는데, 김효은 대변인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약속을 지킨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참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또 식목일에 예.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또 약간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재미있는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사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청와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때부터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17년에 당선되고 나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사실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위원회까지 발족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아쉬움이 컸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2020년에는 북악산의 북측 둘레길이 조성이 됐고, 이번에 개방이 어제 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가 국민들 앞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꼭 이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간에 우리가 어떤 남북 분단이나 군사적 대결 상태로 인해서 매우 국민들에게 폐쇄됐던 이런 공간들이 많이 개방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오늘 ABB 승인의 전날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선수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앞으로 청와대 개방을 위한 윤석열 당선인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랄까요? 기반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악산 개방 시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 나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완전 개방 추진 시기와 미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이겠죠.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경복궁,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문화 거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